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제공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 스터디 하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종목은 유니드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통상 구정 때 투자를 해서 한 3분기까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아니더라 하더라도 내년도에도 여러분들께서 구정 때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료나 농약 이런 것도 관련된 내용들도 조금 있고요. 또 탄소 포집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탄소 포집은 플러스 알파로 작동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거는 칼륨이나 탄산칼륨, 염화칼륨 이런 것들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략조 같은 경우 또 더존비즈원 같은 경우 또 새롭게 리포트가 나와서 그거 한번 더 체크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테크행은 제가 재공략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어떻게 공략을 할 건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종목으로 유비벨럭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또 여러분들하고 트레이딩 하고 있는 내용들 같이 한번 중간 점검 진행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장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지수가 2630 이 정도에 막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그 스펙이 추정 구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보세요. 다음 주 진행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2590 쪽으로 가까이 오게 되면 매수하는 포인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650 쪽으로 가게 되면 선물이 계속해서 또 아래로 누를 거죠. 왜냐하면 저 구간 안에서 놀아야지만 선물을 투자한 사람들이 돈이 짭짤하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상단과 하단이 정해지면 이 윗단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것들은 아니고 이 안에서 놀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주에서 여러분들에서 그러면 한 주가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이렇게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내가 공략하고 싶은 종목이 있을 때는 시그널 체크도 같이 해야겠지만 기본적인 룰은 이쪽 아래쪽에 오는 구간 2600 정도 오면 공략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주만큼은 거기를 무너뜨리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대형 악재가 터지면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급반전할 수 있다는 내용들은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평장에서 보면 저 스펙을 갖다 우리가 인지하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어쨌든 달러가 약세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미 국채 이거 입찰 이런 것들 잘 안 되고 있죠.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재정 상태가 그닥 좋진 않은데 일본이 미국채를 잘 사주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어차피 미국채 안 살 거고 일본도 요즘 같은 경우는 주춤주춤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협상 진행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시장이 좀 혼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영향을 받을 것이고 어차피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오늘은 2630을 넘기긴 힘들다 이런 말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드릴 때 저 스펙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니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걸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수산화칼륨, 탄산칼륨, 염화칼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활용되는 것들이 농약이나 비료. 여기서 1번이 농약 비료가 딱 뜨는 걸로 봐서 여러분들이 무슨 느낌이 드세요? 이게 보통 겨울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농사를 짓지 않아서 국내적으로는 그렇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북반구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겨울철에는 농사를 안 짓다가 이제 봄, 여름 가면서 농약이 많이 또 필요하고 비료도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기본 사이클은 그 구조에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화학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탄소 포집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륨계들이 보통 탄소를 포집할 때 사용하는 기본 원료로 사용되는 것들이 흡착제를 사용할 때 칼륨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보면 LNG 발전, LNG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채굴을 하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 탄소 포집을 활용하는 것들 당연히 필요한데, 그래서 최근에 보면 탄소 포집 관련 때문에 수산화칼륨 이쪽이 상당히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당연히 뭐 반도체에도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영양제 이런 것들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어떻게 돼요? 좀 약간 사이드로 가는데 주력은 1번과 2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탄소 포집 시장 이쪽 탄소 흡착제로 사용되는 칼륨기 제품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실제로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중국도 많이 뭐 계속 공해를 많이 배출하긴 하는데 그들도 노력은 해야 되는 것들이죠.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 관련된 부분에서 엄격하게 또 아니면 상당히 많은 예를 들면 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예, 계속 관심을 갖는 것들이죠. 또 비료나 농약 생산하는 양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수기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가는 이 1분기가 이제 실 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4분기부터는 실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빠지다가 이제 2분기, 3분기 이때가 상당히 실적이 좋은 구간으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업 같은 경우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부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오는 형태를 보면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코로나 그죠? 그때 이후로는 조금 안 좋았죠. 그러다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3년도가 가장 안 좋았던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 무슨 탄소 포집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탄소 포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상당히 많은 또 관심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여러분들 그거 많이 보셨잖아요. 조선에서도 이렇게 배에서 배출되는 그 탄소 포집도 진행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뭐가 들어가겠어요? 흡착제가 다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 그런 수요들은 감소하진 않겠죠.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보면 선박에도 IMO가 그죠? 구형 디젤 엔진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엄격하게 또 과세를 하는 기준치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 EPS도 올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감소하는 거라기보다는 뭐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건데, 우리가 조금 좀 생각해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 주가가 고점이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올해가 작년만 못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도 있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훼손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좀 있는데, 과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OCI 그러면 뭐 태양광 관련된 내용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기 지분을 제가 볼 때는 왜 들고 있는지는 사실 조금 퀘스천 마크긴 한데요. 조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보유한 지분 가치만 해도 상당히 되는데, 이 지분 가치가 어떻게 돼요? 거의 그죠?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던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태양광 관련된 부분도 양호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면 지분 가치도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죽하면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80% 할인된 가격으로다가 목표 주가를 형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만 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저것도 빼버리면 10만 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뒤에 보면서 여러분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2분기의 실적이 잘 나왔어요. 과거에도 보면 이건 뭐 어떤 반복적인 패턴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부터 개선되면서 3분기까지는 양호하게 가는 그런 모습이다가 4분기 때 어떻습니까? 이제 겨울에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력 제품들이 잘 안 나가는 것들도 있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다. 올해 같은 경우도 어때요? 1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점차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다가 4분기 가이던스는 상당히 낮게 평가를 해놓은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모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바닥 짚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다시 꼭 이렇게 내려가는 이 형태, 지금 이 구간 어딘가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해마다 언제입니까? 그래서 1년 4분기 실적이 언제 안 좋은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 언제겠습니까? 예, 구정쯤 발표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구정 때 여러분들께서 항상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다가 달력에 적어두시고, 올해 안 한다 하더라도 내년쯤에는 이런 거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료업체 거래하는 것보다는 유니드 하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주가의 탄력성이나 안정성 부분에서는 또 용이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탄소 포집 부분이 딱 달라붙으면서 상당히 좋아지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글쎄요, 뭐 요소수 관련된 것도 뭐 KG 케미칼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유니들을 보시는 것이 훨씬 좋고 실적이나 전체적인 매출 부분에서도 상당히 양호한 부분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매출액이 연간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크잖아요. 분기당 보통 3천억 원대 이상 매출 일으키면서 영업이익도 어떻게 돼요?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는 거지. 거의 뭐 10% 가까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런 내용들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그럼 어떻게 움직였냐라고 생각해 보면 보통 실적 발표나 여기가 구정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라갑니다. 상승할 땐 항상 어떻게 되겠어요? 예, 파동이 발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한 번 더 눌려 들어오는 그 과정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2 이동평균선 이 라인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게 주가를 갖다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62 이동평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8만 한 3천 원 이 정도 구간이긴 하겠지만 좀 더 오른쪽으로 흘러가다 보면 8만 3천 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만 5천 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께서 뭐 하시면 좋겠어요? 예, 여기다 알람 걸어두시고 모니터링 시작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가 빈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거 요 구간에서 잡아줘야 될 수밖에 없어요. 늘려 들어오게 되면 요 구간 어딘가에서 자리 잡을 거거든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진 않을 거고 왜 실적 가이던스가 좋은데 이걸 알고도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버리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차익물 나올 때 잡아주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깊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8만원 찍고 7만 5천원 찍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많이 눌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도 생각해 주시고 작년도의 고점이 여기였어요. 근데 작년도 실적을 초과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받쳐주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한 8만 원, 5천 원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타겟팅 잘해서 매수 포인트 잡는다고 한다면 기본 수익률만큼은 충분히 한 번 정도 낼 수 있다. 왜? 우리가 3분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한 번 정도 더 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3분기 넘어가서는 이 종목은 거래하면 안 되죠. 왜? 그러면 또 장고 때려야 됩니다. 6개월 쉬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6개월 쉬었잖아요.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이제 너무 급등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그런 형태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림에 들어와서 한 번 정도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뭐 여러분 어떤 많은 분들께서 종목에 대한 내용은 잘 구분하시잖아요. 근데 타점이 별로 안 좋잖아. 여기 92,500원을 사면 여기서는 승률이 떨어지죠. 고생 좀 해야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저도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요 구간이잖아요. 이 92,000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10만 5천원 정도 한다고 해서 고생한 거 대비해서 수익률은 그닥 좋지는 않거든요. 자, 그렇게 좀 생각하면 가급적이면 효율성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종목 스터디 시간엔 유니드를 한번 또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제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유니드 얘기를 또 많이 해요. 그래서 저거는 그렇게 잡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봐서 혹시라도 우리 채널에 또 고점 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4월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한 달 반 정도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11선 위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 분명히 마운틴 꺾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점이죠, 여기. 여기 위에 있는 마지막 최고점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85,000원짜리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아주 트레이딩 하시거나 또 매수 공략할 때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다음은 더존비 지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비 지원 같은 경우는 오늘 또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오히려 여기 화면에 없는 금액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성장성이나 또 매출 가이던스 이런 것들 나오는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영업이익률도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잖아요.
이 정도 나오는 것도 쉬운 부분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20% 영업이익률 가지고 있고 그럼 밸류에이션 얼마 줘야 돼?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배 이상을 받아야 되면 틀림없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낮게는 20이고 PER이 높게는 한 25 이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우리가 벗고 갈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매출이 감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올해 현재 지금 3,800개 정도의 거래처가 있는데 이게 한 8,000개 정도 가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올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긴 하겠지만 이 성장률, 이 거래처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인터넷 뱅킹 관련된 데이터 서비스 이런 것들 관련된 것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땐 지금 구간에서는 낮은 구간이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222등 평선, 가이던스가 다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22등 평선 하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쫄지 말고 우리가 지금 평균은 지금 비중이 20%밖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좀 냈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놀리는 구간에 공략을 들어오는데 보통 21, 2평부터 잡아주는 거예요, 아래쪽으로는. 근데 제가 아직 평단 조절 안 했잖아요. 어제부터 조금씩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체크를 좀 해봤고요. 근데 아직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안 좋을 거 아니까 오늘은 좀 빌빌할 거고 지금 이 상태로 움직이겠죠, 뭐 그죠? 그리고 나면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금요일, 내일이겠죠? 내일이나 월요일쯤에 또 시그널을 보면 되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것들은 저는 외국인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서 좀 잡으면 될 것 같고 여기는 훼손하진 않을 것 같고요.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68,000원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56,000원부터 조금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기본적으로 평단 2,400원은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경쟁력 있는 우리가 주가를 보유할 수 있는 거죠. 58,000원 어때요? 58,000원에 맞추면 충분히 어떻게 됩니까? 경쟁력 있는 주가의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드립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여기서 20% 이상 수익 냈잖아요. 2편 크로스 쭉 나오고 여기 221 라인 좀 안 돼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39,800원의 수익 실현을 했죠.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박수도 치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다 생각하고 그거로 또 10% 이상 또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우리가 다 커버링 다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여기서 제가 어제부터 또 이야기를 드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21, 2평 또 하단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또 공략해 줘야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뭐 HBM 수요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뉴스 다 체크해 보셔서 알 거 아닙니까? D램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매크로 자체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눌리고 있는 것들인데 그럼 뭐 주식은 눌렸을 때 사야지 뭐 그럼 뭐 달리고 있을 때 삽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은 달리고 있을 때 사는 것들은 글쎄요. 많이 먹을 확률이 낮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 있는 공략 구간에 하는 것들이 편하고 또 매크로가 깨져도 다시 한번 또 드리블 할 수 있는 여력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3만원에 공략을 했잖아요. 여기 3만원은 오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게 32,500원 이 정도 구간에서 시그널 체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매수 들어오는 것도 확인해야죠. 또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 또 얼마나 사는지 잘 모르겠고 기관은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그렇죠. HBM 관련된 거 진행할 때 저는 충분히 관심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은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 지난번 체크해 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양호했다라는 것들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아래 어디서 양봉 보고 양봉도 들어올 때 뭐를 꼭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수급 현황 체크하면서 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현대로템이나 하나오션이라든지 뭐 클라시스 이런 것들을 매수를 잡을 때 외국인 수급의 형태를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것들이죠. 뭐 가격 경쟁력 보유하고 있는데 걔들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은 것들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D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가끔가다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할 때 뭐 스킵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일부러 스킵한 거예요. 왜? 그날 똑같은 얘기 또 해봤자 별로 의미도 없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도 이야기 드린 종목을 저는 제가 정리합니다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왜? 여러분들 제가 체크 안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서 얼만큼 짜증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끔가다 제가 평단 조절할 것도 없고 아무 말할 것도
것도 없어서 그런 것들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면 특별한 일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본인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이건 아주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못 써먹겠네요 라고 할 때까지는 뭐 계속해서 제가 체크하고 있다라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조르지 마셔라. 뭐 좀 봐달라. 이렇게 볼 게 없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쵸? 저도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수급 상태나 내용들을 봤을 때 특별히 멘트 날릴 게 없을 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S&D 같은 경우는 삼양식품 대체 투자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사더라고. 제가 환장을 하죠. 60만 원대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포기했지. 안 사는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바꾼 게 S&D로 대체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수익을 냈고 요 윗단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개인 플레이 하셔라. 셀프 처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가게 되면 쟤도 신경이 매번 써야 돼요. 이거. 그죠? 언제든지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항상 대량 매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신경이 쓰여요. 그러면 잠을 저도 못 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적당히 수익 나면 대부분 정리하는 이유도 그렇고 특별히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서 여기 올라간 게 여기 하루 한 3일 동안 올라간 거 어떻게 돼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한 달 반 동안 겨우 이거 먹으려고 쭉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유, 하기 싫어. 그죠? 여러분 같으면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 빈 공간도 여기서 다 채웠잖아. 여기 없으면 여기가 끝이지, 여기가. 여기쯤 온 게 여기 인내심이 딱 하게 되면 여기에 딱 한 2주 정도 들고 있으면 딱 재미 보고 딱 나온 거죠. 요 윗단은 치열한 거야, 사실은. 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윗단으로 올라간 건 뭐예요? 삼양식품이 MSCI 편입되니까 더불어서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 아래쪽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서 8만 원 정도가 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여기 안 올 수도 있어요. 저 사이에서 뭐가 시그널 들어오겠죠. 일단 첫 번째 뭐예요? 양봉은 일단 스킵하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고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무슨 뉘앙스로 이야기 드린지를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SL 그리고 참고로 S&D 같은 경우 여러분 쇼폼으로 다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내용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SL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매수했는데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이 아래쪽에 들어오면 저는 3만 원 밑으로만 들어오기만 해봐. 그럼 저도 할 거예요. 3만 원 밑에서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거 하고요. 양봉 체크하면서 평단 조절 들어갈 겁니다. 3만 원 정도에 만약에 우리가 매수를 했다. 평단적으로 31,000원대 들어서겠죠? 그러면 32,000원 여기보다 어떻습니까? 평단이 낮아지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래서 항상 보면 내가 종목을 투자할 때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 거면 드립으로 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비벨럭스 저는 평단을 6,500원에 맞추겠다 했는데 6,503원에 맞춰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난번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쭉 치고 제가 분봉 보고 고점 잡고 손가락 올려놓고 매도 치셔라 이렇게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어쨌든 정리를 했는데 저도 50% 정리하고 다시 평단 조절해서 이제 6,503원에 맞춰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걱정 안 합니다. 실적은 무조건 좋을 거고요. 교체 수요는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적어도 2,300만 중에 1,000만 명은 유신 교체합니다. 자 그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형폰 가진 사람이 1,000만 명이 넘거든. 거긴 이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유심 교체를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실적은 당연히 좋겠죠. 과거에 보면 이 종목 같은 게 어땠어요? 이 구간에서 스펙에서 놀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벗어난 거죠. 실적 이번에 좋을 것 같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한번 들어올 텐데 제가 10%가 들어올지 15, 20%가 들어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기다려주고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되는 내용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교체지. 유심에도 코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유심에 재설정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교체 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 저도 신청을 해놨는데 지금 글쎄요,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연락이 없네요. 빨리 연락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건 트레이딩 종목이니까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몸통에서 어떻게 우리가 매수를 잡아서 평단 조절하면 수익이 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절반 딱 들은 6,700원대부터 계속해서 평단 조절하니까 결국은 또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도 또 올라갈 때 하는 것들이죠. 어쨌든 교육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 진행을 한 거예요. 많은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 또 요즘 달리는 종목도 올라타는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좀 교육을 받으시면 트레이닝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또 실적인 거래 안 하신다 하더라도 눈으로다가 공부하는 연습도 하시면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도 오프라인 교육을 또 진행을 하죠. 4시간짜리 진행을 하는데 저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쵸? 자, 그거 진행을 할 거고요. 또 다음 달 둘째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온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